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여당에서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강조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저희 역할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오히려 자꾸 저희 역할을 홍보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에는 초당파 외교고 저희들이 나가서 절대로 이게 뭐 당파적으로 국민의힘만으로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문제입니다. 우리 백신 수급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반기에는 1,300만 명분만 들어옵니다. 예.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지금 8천만, 9천만 병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부족해서 지금 가뭄에 콩나듯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하반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지난 여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6월에 우리 마스크 벗고 살았습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살고 이 여름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저희들 뭐 전 의원도 알고 계시지만 국회에서 계속 경보가 옵니다. 뭐 의원실 어디에서 해관 몇 층이 지금 뭐 상당히 위험하다든가 뭐 이렇게 오는데 그런 지뢰박 같은 상황을 계속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갔던 이유는 이겁니다. 백신 소합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정상회담에는 많은 의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저는 뭐 양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될 대목이고 이런 겁니다. 백신 소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반기에는 물량이 넘치는데 지금 상반기에 물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반기 물량 부족한 거를 미국과 물류 공유를 통해서 빨리 확보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미국이 후진국한테 8천만 도지 줄 때 우리도 끼워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한국군 55만 명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우리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대통령 오시기 전에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특파원들 관심이 8천만 명 중에 한국이 한 몇 천만 명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길래 미국 사람들 이야기는 뜻밖의 한국이 부자 나라인데 그 백신을 못 구해서 그 했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게 달라는 나라들이 많아서 한국에게 그 8천만 그 중에 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소합이라는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이 물류 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백신도 그걸 효율적으로 공유하면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일종의 이게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로켓 배송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지금 그렇게 보더라도 우선에 주한미군만 다 접종하면 뭐 하느냐. 주한미군 접종률이 90% 넘습니다. 카츄샤도 한 80% 됩니다. 한국군 20대가 백신이 없어가 지금 못 맞고 있는데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병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한미연합 전력이 한반도 평화를 같이 지킨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메이크 센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특파원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야당만 되었겠습니까? 우리 국방부도 노력했을 테고 정부도 노력했겠죠. 그래서 백신도 이건 초당파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백신 가뭄으로 상반기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50만 명씩 접종할 수 있는 접종 능력이 있는 의료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일주일에 지금 화이자 백신이 한 30만 명씩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걸 좀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논의한 것이 백신 소합이고 이거는 한미 보건당국 간에 실제로 미국에 가보면 미국 약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스톡과 플로우 이 개념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해보면은 중요한 것은 무슨 방법을 썼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여름을 안전하게 넘기도록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도록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속타는 게 아니라 정말 대지를 흠뻑 적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백신 소나기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저희들이 백신 소합을 제기했고 그런 것들을 미국 조야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 어떤 방법론 같은 게 좀 섰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제 미국 의원단이 아마 7월 초에 한국을 방문할 겁니다. 그리고 한미 의원 외교가 좀 재개되어서 아마 여당에서도 이제 정상회담이 끝났으니까 6월쯤 되면 함께 미국에 가서 백신 소합이라든가 노력할 일이 있을 테고 제일 중요한 건 백신 허브입니다. 지금 병입 정도 해갖고 위탁 생산해갖고는 우리나라가 백신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도 목표가 있을 테고 한데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이
백신 허브로 이어져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백신 공급에 중추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예.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백신 지원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8천만 명분은 백신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저 사람들이 잘못 오해했을 수가 있어요.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제로 넣기는 부적절합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백신 선진국가 그걸 달라 그럽니까? 오히려 후진국을 지원해야 될 그런 지위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백신 지원하고 백신 스왑이란 말이 교환이라는 뜻입니다. 교환. 상반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하반기 물량은 많으니까 미국이 여유분이 있으니까 여유분을 우리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주면은 우리는 하반기 물량을 미국에 바로 주어서 미국도 효율적으로 소독하자. 양국이 백신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인도한테 6천만 분을 주고 이런 거랑 다른 것이고요. 우리가 백신을 수합할 그런 백신은 지금 국내에도 남아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고 mRNA 백신입니다. 바로 화이자 모더나죠. 이 화이자 모더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사실은 백신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우리 백신은 후유증보다 백신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연 청장 말씀처럼 백신은 저한테도 기회 주어지면 바로 맞겠습니다. 맞아야 되는데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오늘 저한테 어떤 우리 지역의 인사가 문자로 보내왔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걱정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백신의 선택권을 좀 주자. 그러니까 백신의 선택권을 위해서도 mRNA 백신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mRNA 백신이거든요. 하루에 150만 명씩 접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인데 mRNA 백신, 그것도 화이자는 일주일에 20만, 30만 개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자를 좀 빨리 당기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고안한 것이고 이건 실제로 미국 약국 내에서 미국의 약국끼리, 미국의 주끼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알 배송의 나라고 대한항공이 미국 전역의 공항을 수시로 다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후진국처럼 지원을 달라는 게 아니고 미국과 함께 선진국의 입장에서 백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으로 접근해보는 게 맞고요. 허브라는 것은 지금 단순히 모더나를 병입하는 거로 삼성 바이오로직을 쓰지 마라. 우리는 같이 개발하자. 같이 개발해서 대량 생산해서 세계 각국한테 우리도 다 쓰고 세계 각국한테 전 세계 인구 60억입니다. 그렇다면 두 차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년에 120억씩 필요합니다. 병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도 할 수 있다.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여야 국회가 힘을 합치자라는 것이 저희 당 제안입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 걱정이랑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미국을 다녀오셨으니까 네.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 중에서 좀 이번에 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미국 내 관계자와 만나서 소개되지 않은 혹시 일화나 저희한테 이 자리에서 빌려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참 저희들 많이 만나고 사실은 이게 어원 외교입니다. 어원 외교고 저희들이 방문했고 미국 하원에서 외교위 사람들이 7월 초에 한국을 또 방문할 겁니다. 그런 이제 기뜸을 받았고요. 우리도 한미 어원 외교 차원에서 아마 여야가 함께 가게 될 것인데 미국은 의회가 정부보다 훨씬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원 외교가 중요하고 이번에도 미국 의회, 특히 미국 의회는 의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우리 교민들입니다. 교민들이 유권자니까 이런 분들이 힘을 써서 한국에 백신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앤디 킴이라는 민주당의 우리 한국계 의원이 해리스 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복합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국 어원 외교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상당히 바이든 행정부가 노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우리로서는 다행인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난폭하지 않았습니까? 부자 나라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줬다고 돈 내라고 윽박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노련하게 미사일 같은 것도 풀어주고 또 그러면 사실 미국이 이걸 또 한미 동맹을 새롭게 복원시켰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쿼드 있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일본, 호주가 차는 그게 이제 반중 전선이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전문가들, 미국 사람들 이야기가 쿼드도 트럼프 때 쿼드랑 바이든의 쿼드는 다르다. 어떻게 인도가 비동맹 국가인데 비동맹 국가인 인도가 왜 반중 전선을 형성하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동맹 국가인 한국은 쿼드에서 억지로 빠지려고 그러는데 지금 쿼드는 오히려 백신 동맹 같은 것이다라는 이런 설명도 들었습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의견만 제대로 따라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이게 뭐 공개되면 안 될 내용이 다 공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지금 후보자가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했겠죠. 그분들이 최소한 그 의견만 따라줘서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가장 오랫동안 외치고 있던 게 검찰 개혁이고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선 검찰은 뭡니까? 정치로부터의 독립, 또 파사 현정이라고 하는 정말 그 악을 척결할 수 있는 담대함과 공정함의 화신으로서의 검찰총장. 그래서 한동안 윤석열 총장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그렇게 총장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총장을 해서 정말 검찰로 자리를 바로 세워주는 게 좋은데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사설 보십시오.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했던 사람이 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고 그 전형적인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겨레 신문조차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이제 모든 사건 지금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이 될지 모릅니다. 그 김학의 출국 사건이라든가 불법적인 혐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무리한 검찰총장 인선을 강행해야 되느냐. 오히려 검찰총장 인사위원회의 의견만을 다시 받아들여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임기 1년도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검찰 하나는 제대로 바로 세웠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김호수 총장 후보자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 격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들은 혹시 이제 검자라는 말 때문에 검자는 그 칼이 아닙니다. 네. 검자 아닌데 그 검을 칼에 비유해서 무사는 겹불을 째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굴신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옛날에요. 언제입니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 검찰 내에 올린 글을 보면은 그때는 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수사팀 잘했다고 하셨던 굴신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 것들도 겹불을 째지 않는 모습이 맞지 않고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해서 좀 이건 정말 다시 정도로 돌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재수 의원님 그러고 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려울 때는 캐도 낱말하고 어려운 것은 간단하게 풀어야 됩니다. 원칙으로 가면 되고요. 지금 이제 김호수 후보자도 그렇습니다만 이성윤 서울지검장도 이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이 기소돼 있습니다. 이미. 기소돼 있고 불법 혐의죠. 그리고 서울지검장으로서 수사의 진행이라든가 수사의 지휘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가 많아서 지금 뭐 스스로 검찰 내 신망도 없는 이런 어려운 지국입니다. 이분도 사실 여당을 어렵게 하지 말고 좀 무사가 겹불을 째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당사자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은 여당도 원론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국민의 기대,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 개혁 하나는 원칙대로 했다는 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펀치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